제48강 일상생활 지원과 식사 준비.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 2017년도에는 21회, 22회, 23회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요. 2018년도 24회 1회 25, 26회는 안 나왔고, 2019년도 27회 1회 그리고 28회, 29회 최근 30회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이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기출 빈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원칙, 이 강의 앞서서 6080 법칙, 6080 법칙이 뭔지 여러분에게 한번 강의를 좀 듣고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80 법칙을 활용하라.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필기, 실기 시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회까지 필기, 실기 포함해서 23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도 2320문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출의 논점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이라 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의 하나로 치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와 욕구가 있죠. 일상생활 지원의 목적은 질환 및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에 따라 일상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질환, 그리고 특성,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게 14회, 18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한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요양보호사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 배려한다. 5.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지원한다. 6.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이 중요해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떻게?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이게 또 역대 기출에 나왔어요. 24회 때. 다음 7.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다. 이것도 24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을 듣고 동의를 얻는다. 다음에 8.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임의대로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는다. 18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9.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다.
상세하게 기록한다. 6회 때 나왔습니다. 10.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18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의 중요성. 먼저 신체활동 지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신체활동 지원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신체활동 지원은 세면도움, 머리 감기기, 몸 단장, 배설 도움, 식사 도움, 목욕 도움, 체위 변경 도움 등과 같이 대상자의 신체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이다.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 이게 중요하죠. 간접적인 활동이다. 예를 들어서 식사 도움이라는 신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조리해야 하는 거죠. 또한 배설 도움에는 배설물로 덜어진 옷을 세탁하고 방이나 욕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활동이 필요하죠. 또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거가족, 치사, 청소, 세탁 요구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는 기관장 및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및 가족에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여기서 기출문제 나왔어요. 4회 때, 20회 때, 27회 때 기관장과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치사, 청소, 세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일상생활 지원 없이 신체활동 지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또 일상생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신체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출 지문에 이제 15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에요. 다음에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 지원만 제공한다. 15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15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 치사,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으나 일상생활 지원이야말로 대상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꼭 이해하고 계십시오. 다음으로 이제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가 있는데, 먼저 표준교재 341페이지 식사 준비. 식사 준비 기본 원칙. 식단은 대상자와 함께 정한다. 식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에 대해서 기록해 둔다.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 나누어 준비해 둔다. 니을 식재료 구매는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한다. 20회, 24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식재료 구매는 외환보고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한다. 미음,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과 잔돈을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이게 식사준비 기본 원칙이에요. 다음으로 식재료 구매 수치. 식재료 구매할 때는 필요량만큼만 구매하고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되고요. 구매 시에 영양 표시를 확인하고 또 보관 방법 및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요.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입 후에. 그게 구매 수칙이고요. 조리 방법은 먼저 식재료 준비가 있겠죠. 조리하려면 식재료 준비. 저장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부드러운 재료를 선택하고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준비하고요. 연화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부드럽게 삼킬 수 있도록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준비한다.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준비한다. 연화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요. 16회 때 나왔네요. 다음으로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소량씩 나누어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하고요. 가능한 한 짜지 않게 조리하고 딱딱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한다. 다음으로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 이 조리 방법은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를 보면 혀 뒤쪽에 무슨 맛?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래. 미래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신맛과 쓴맛은 잘 느낀다는 거죠. 앞쪽에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은 점차 떨어지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상자의 식욕을 돋우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리 방법에는 볶기, 삶기, 튀기기, 무침, 찜, 굽기가 있어요. 먼저 볶기는 이제 고온에서 단시간에 조리하므로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적죠. 그리고 비타민의 파괴도 적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식품의 수분이 빠져나오는 대신 기름이 흡수되므로 풍미를 증가시킬 수 있고,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는다. 그죠? 삶기는 조직의 연화, 단백질의 응고, 감칠맛 성분의 증가, 불필요한 지방 및 맛 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이 있죠. 최대한 수용성 성분의 손실을 막도록 조리하시고, 채소는 삶으면 부드러워져서 먹기 쉽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죠. 생선은 반대로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 아시겠죠? 다음 튀기기는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고 영양소의 파괴가 적죠. 특히 노인은 지방질의 소화력이 낮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다음 무침은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 미각의 변화를 주어서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침할 때 식초나 소스를 무침으로 한다. 이거 기출에 나왔어요. 역대 기출 문제에 나왔습니다. 1회 때 17회 때 나왔습니다. 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수용성 물질의 용출이 끓이기보다 적어서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온도의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집니다. 찜은 재료를 부드럽게 해주고 노인에게 자주 사용되는 조리 방법 중에 하나이죠. 처음에는 센 불에 가열하다가, 찜을 할 때는 센 불에 가열하다가 약한 물로 오래 가열하면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찜은 처음에는 센 불에 가열하고 약한 물로 오래 가열한다. 굽기는 기름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열로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하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식품 자체의 성분이 용출되지 않으므로 식품 고유의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구우면 수분이 모두 나가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굽는다. 적당히 구워야 된다. 다음으로 이제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지원 돕기 기출, 역대 기출 오답 바로잡기 같이 해볼까요? 자, 일상생활 지원 돕기 방법. 대상자 질환의 특성만 중요시하고 욕구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대상자 질환의 특성만 중요시하겠습니까? 아니죠.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 그리고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한다라고 했죠.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지원한다. 14회, 18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물품은 알아서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쓴다. 물품은 알아서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쓴다. 반드시 대상자에게 충분히 사용하고 동의를 얻는다. 동의를 얻어서 사용한다.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는다. 역시 18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무조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무조건이 아니라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무조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24회 때 나온 틀린 지문입니다. 위생을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라겠죠. 18회 때 나왔던 거예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다음, 대상자 손자의 간식을 사다 주었다. 대상자 아들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었다. 대상자가 가꾸는 텃밭에 물을 주었다. 가족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대상자 가족의 식사를 차려 주었다. 뭡니까? 우리가 대상자에게 간식, 손자의 간식, 아들의 보험료, 텃밭에 물 주는 거, 가족의 추가 요구사항, 가족 식사를 차려주는 행위, 이거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요양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서 제공한다. 이게 중요해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 그래서 대상자 및 가족에게 제도를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구하고 해 주시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활동 지원과 전혀 무관하다.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자, 신체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이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지원은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대상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다음으로 신체활동 지원은 일상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일상생활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신체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만 지원을 하면 되고요.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치사, 청소, 세탁 등의 일상생활 지원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상생활 지원이야말로 대상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핵심 족집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역대 기출을 다시 정리해서 만든 게 핵심 족집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1. 대상자에게 조리해줄 음식 재료를 사다 주었다. 일상생활 지원요. 이 상한 음식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버린다. 맞죠? 3.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기출 오답에서 풀었죠? 간접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질문 하나하나 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5. 일상생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신체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 제48강 일상생활 지원과 식사 준비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음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